네, 오늘 오후장부터 내일 오전장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신광섭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또 가는 종목만 갑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월가 용어는 아니고 네. 여의도 격언인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음. 많이 올라간 종목은 결국은 시세를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신광섭 위대한 투자에서는 언제쯤에 시장의 하락을 보일지, 조정 하락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지겹게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바로 4월 26일 날 화면에 보시다시피 좌측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이전 작년이었죠. 평택을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네.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죠. 그때 당시 뭐 삼성전자 공장 방문하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평택 미군기좀 방문하면서 뭐 좋은 분위기 형성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우측에 있는 겁니다. 제 말로는 계속해서 엣지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950년대 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에치스 라인,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이 동북아 안보 라인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빨간색 줄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요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네, 50년대. 아래쪽 있는 그렇죠. 라인이 요게 50년대. 50년 그 에치슨 라인이고요. 그거를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도장을 찍어가는 거죠. 어떻게? 위로 올리는 거죠. 대만 타이페이까지 올리는 부분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있고요. 우측에는 러시아가 있죠. 예.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정치적인 뉴스라는 국제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단연간에 1대1로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1대1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나토 관련된 반나토 분위기겠죠. 거기에서 동맹국이 벨라루스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은 편, 이런 식으로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공급망 관련된 이 신에치스 라인이 요날 4월 26일 날 바로 개봉한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이후부터를 하락을 좀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안 좋았고 미국 증시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2년 동안 이어졌던 바로 미중 무역 분쟁 기억나실 겁니다. 네. 거기에 확장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저는 이제 개막을 하는 날이 바로 4월 26일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내일 있잖아요. 바로 IRA 우려국가 발표 예정. 이게 이제 중국 광물을 얼만큼 나오느냐 요 부분인데 도대체 뭐 중국 광물을 도대체 얼마나 의존하길래 네. 이런 부분이 있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SK온, 에코프로,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SK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K는 아직은 설립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리사이클링 쪽, 폐배터리 쪽이겠죠. 요거는 이제 포스코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SK온하고 에코프로는 내년에 이제 완공됩니다. LG화학도 이제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작공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이제 물론 뭐 긍정론자들, 2차 전지를 긍정론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뭐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원래 갈 길 갈 것이다. 2030년까지 전기차로 강제로 바꾸면 정부에서 강제로 바꾸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목표 주가 올린다. 그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과연 또 이 전기차 그룹주들을 전기차 관련주들을 이제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얼만큼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 보면은요, 정말 진짜 엄청 의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중국 이제 공산당을 지칭하는 색깔이잖아요. 네. 빨간색이 지금 중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도 네. 너무 빨개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쪽에서는 수산화 리튬은 중국 광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 네, 그래서 칠레가 탄산 리튬에 대한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갖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 이제 공모에 나왔잖아요. 포스코가 올라갔던 요인들이 네. 바로 실사단에다가 포스코 그룹 임원들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발주는 NX 인터내셔널 물론 실사에 들어가지 않지만 같이 조인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발트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황산 코발트 3%가 지금 뭐 다른 국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든요. 여기서 주요
기업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코스모화학입니다. 오. 네, 코스모화학이 여기서 0.8%밖에 생산을 못해요, 비중을. 근데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물 자원 관련된 부분들에서 제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제부터 생산까지 중국이 엄청나게 점유를 하고 있으니 기존에 이제 50에서 60% 정도에 되는 이런 광물 관련되는 제한을 40% 이하로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내일부터 발표되고 시행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도 계속해서 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차익실현 물량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더 갈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포스코 쪽은. 포스코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걸 비밀에 좀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4월 19일 날 일정도 있고 그리고 4월 26일 날 한미일 동맹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까지, 그러니까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동맹을 체결하는 4월 26일이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딱 갈지 아니면 뭐 4월 26일, 어차피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26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정말 세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까지 오늘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리뷰 종목도 오늘은 좀 이 흐름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 네, 리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리뷰를 도와드리기 전에 네. 마지막 한 그림만 보여드리고 오. 바로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만 보겠습니다. 네, 바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국내 이제 선물, 현물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네. 현물이고요. 앞선 자를 쓴 물건 물자,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요거는 제가 뭐 다른 그림도 준비했지만 요 그림은 반드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3년 채권 수익률의 가격이고요. 10년 채권 가격,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Y축 값으로 동행한 값을 말씀드리는데요. 검정색, 좀 가까이 좀 당겨주시죠. 예, 검정색 라인이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고요.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이 3년물, 10년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상 이제 제가 보라색으로 약간씩의 그림을 좀 그려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과 채권가 같이 올라가다가요, 이 이격이 좀 발생을 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격이 뭔가 발생할 때, 같이 올라가는 이격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시장이 조정이 이런 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채권 가격의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는 올라가면서 달러는 빠지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반대의 상황을 직면하는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수가 제가 사실은 2,600선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2,600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대가. 근데 보시면 빨간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이 3년물 10년 채권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미리 꺾였어요. 겹치잖아요. 겹칠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길을 좀 응축을 하면은 항상 지수는 갑작스러운 가격 조정이 나온다. 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얼만큼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4월 26일 전후로는 이 부분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한번 보고 전날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본격적인 하라는 그 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추적하면서 위대한 투자에서 어느 정도 시기에 우리가 포트를 좀 비워서 현금 비중을 높일지 그 관련된 근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네. 정보도 많다라는 건데 또 한 가지 볼만한 자료가 있잖아요. 네. 시장 안에서 신용. 그것도 이제 그렇죠. 네. 요거까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요것만 하나 좀 보여드리면 정말 이제 끝없이 신용 잔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라인, 코스피, 코스닥으로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월반하는 정도는 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좌측이 코스피고요. 여기 우측이 이제 코스닥이에요. 스닥인데. 근데 그림만 봐도 가파르다라는 게 한눈에 그렇죠. 보여요. 뭐 코스닥 지금 뭐 1000포인트 간다고 네. 했으니까.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또 현금 보유하자, 조금 늘려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자라고 하면은 또 욕을 먹기 때문에 적당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왜? 이유가 뭘까요? 아직 현실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금리 차이가 보시면 5%, 우리나라 네. 3.5%인데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국 기준금리 5%입니다, 여러분들. 5%인데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좀 미리 예고를 좀 드렸어요. 네. 종목 좀 보겠습니다. 리뷰할 텐데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6.6%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네. 어떡할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19일 날 내일 광물 관련된 네.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별거 없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인 35,500원에서 3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이 정도까지는 보자. 근데 여기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땐 모르겠고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한 10% 정도 상승 구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내일 하루까지 또 보고 내일 한 번 더 리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진입도 유효하다라는 점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토 종목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네.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관련된 부분들 다 어느 정도 올라가서 후발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마 한미 정상회담 후발주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막차 이렇게. 탈 수 있는 종목? 예, 마지막. 그러니까 더 이상 소개를 안 시켜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다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기 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후발주는요. 오늘 원전주 갖고 나왔고요. 예, 현재가로 좀 체킹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체킹하고요. 종목명은요. 원전주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06910이고요. 보성 파워텍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원전 테마 종목 중에 하나였죠. 발전소, 변전소, 전력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관련된 원전 분쟁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한미 정상회담 때 뭔가 이제 골조가 뭔가 나올 것이다. 골조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뭔가 우리나라도 물론 좀 오늘 아침에 현기차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IRA의 보조금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지만 뭐 이것 좀 내줬으니까 뭐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원전주에 좀 어느 정도 좀 색깔이 좀 묻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위기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도 엄청 덥고 그래서 막 어느 날 막 미국 주에서 세차하려고 하면 물을 이제 더 이상 수돗물을 쓰지 말라고 또 통보도 나오고 그런 뉴스도 보셨잖아요.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발전소 관련된 부분들 뭐 풍력으로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원전 발전소 재가동 관련된 부분들이 슬금슬금 미국 의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에서 오히려 원전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성 파워텍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간이니까 기억하시면서 이 종목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좀 무겁게 진행해서 요거 되게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날 거래량 터졌죠. 이날도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한번 나왔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번 보자. 양봉, 음봉, 양봉. 쉽죠? 그래서 양봉이 내일 정도에 출현할지. 그래서 오늘의 약간 야금야 패턴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음봉 맞지만 그래도 아래꼬리 좀 달아주고 있잖아요. 네. 거래량은 무난하게 아직 소멸되는 분위기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금야 패턴을 보시고 목표 가격 5,05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1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5,050원이면 딱 300일 이동평균선이죠. 여기까지를 타겟을 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성 파워텍 말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음양 기법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거죠? 네, 뭐 한번 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기억하기 되게 쉬워서 저도 네.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보성 파워텍이었고요. 저희 목표가는 5,050원, 손절 라인 4,100원 기억하겠고요. 자,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으신데 그래도 쉬지 않으시잖아요. 네. 매니저님 정보 좀 얻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갈까요? 네, 사실은 오늘 자료를 만든 거를 이제 녹색 밴드를 통해서 미리 좀 부분적으로 올려드렸고요. 오늘 네. 추가도 자료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녹색 밴드에다 여러분들 검색창에 엠뱅크도 신광섭 매니저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또 코멘트 정보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